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네. 대단한 화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유튜브 중계하는데 동시 접속사가 뭐 굉장히 많다고요. 수만 명이 수만 명이 보는 거 보면 이 있다. 최상병 특검법을 향한 국민들의 어떤 지대한 관심 같은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뭐 말씀하신 이제 중계만 하더라도 사실 뭐 여러 방송사에서 유튜브로 이제 실시간 중계 그 영상 채널을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중계를 하고 있는데 뭐 MBC를 비롯해서 여러 채널들에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씩 이제 접속을 해 있는데 그 중에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공영방송인 KBS에서 별도 중계 채널을 개설을 안 해가지고 그렇습니까? 그게 좀 논란이 돼서 이제 미디어오늘에서 별도 취재도 했더라고요. KBS를 못 봤는 게 저는 아무도 잘 안 봐서 못 봤는 줄 알았더니 안 했군요. 네, 아예 개설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생중계를 안 하느냐라고 이제 미디어오늘 쪽에서도 물었는데 여당이 지금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야당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중계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또 밝혔다고 합니다. 독특한 논리인데요. 근데 오늘 네. 뭐 이건 뭐 제가 MBC가 한 4만 명, 5만 명 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그만큼 지금 이제 국민적인 관심이 쏠려 있는 사안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최혜병 특검법을 입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기로에 있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첫 소식을 전해드리기에 앞서서 출석했었던 증인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가장 주목을 많이 받은 건 이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일 텐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먼저 좀 들어보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대명청지 이 대한민국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VIP 경로서를 이제 세상에 알렸던 폭로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사안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의 한 사람의 경로는 누가 보더라도 아마도 대통령의 경로를 지칭하는 것일 거고요.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이 범죄 혐의자로 떠오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군 관련자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현장 중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소위 이제 해병대 출신 장성들의 어떤 당당한 모습, 솔직한 증언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기대했던 장면은 거의 나오지 않았었고요. 오히려 이제 군 직책상으로 보면 이제 하급자라고 할 수 있는 대령의 이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라든지 7포대 대대장 같은 이 중령과 대령 인사들만이 당당하게 이제 증언을 하고 해병대 이 사령관은 영상으로 이제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인물들도 제대로 좀 답변을 하지 않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방식으로만 일관했기 때문에 누가 더 군을 위해서 정직하게 이 청문회에 응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국민들은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뭘 느꼈냐면요. 그 박정훈 대령의 경우에 이 생긴 모습이나 발언하는 어떤 그 태도나 이런 것이 대단히 신뢰감을 주는 반면에 그 장성들, 높은 계급의 장성들은 대단히 위축돼 있거나 좀 억지를 부리는 듯한 그러니까 그 풍채에서 느껴지는 신뢰감이 박정훈 대령이 압도적이라고 느꼈다면 제 주관이 약간 포함된 걸 수도 있겠지만 객관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라는 거는 아마도 이제 인터넷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유통됐었던 여론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론에도 그렇게 나옵니까? 뭐 그런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나눴는데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임성근 전 사단장하고 이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함께 잡힌 사진을 공유를 하면서 그렇군요. 모습이 많이 대비된다라거나 혹은 또 이제 오늘 오전에 질의에서 가장 좀 핵심이었던 부분은 증인이 참석을 10명을 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10명의 참석자 중에서 증인 선서를 하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이 대표로 증인 선서를 하고요. 증인 선서에 참여하는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채로
다른 증인들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으로 사진이 찍혔습니다. 예. 그 장면을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봤고요. 그렇다라는 거는 증인 선서를 거부할 정도라면은 결국 이 자리에서 말을 하다 보면 뭔가 잘못된 이야기나 혹은 나중에 수사를 받을 때 본인한테 이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들을 할 수도 있다. 혹은 어떤 부분들은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 아닌가라고 예.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약간 더 나아가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그분들이 가장 핵심 증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핵심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때 제가 느낀 것은 하여튼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적을 한 게 이제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었습니다. 예. 선서하지 않은 분들은 국민이 보는 이 역사적 현장에서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예. 꾸짖었고요. 그러면서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증인 선서를 거부한 3명은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또는 경북경찰청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거나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증언으로 인해서 공소 제기를 당할 위험이 있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도 얼마나 비겁하게 느껴지냐 하면요. 네. 그 자신들이 부하인 그 박정훈 대령은 지금 실질적으로 피의자가 돼가지고 항명죄로요. 재판을 받고 있지 있는 않습니까? 상황입니다. 예. 이 사람은 나서서 아주 당당하게 증인 선서를 하고 모든 불이익을 감안하고 자기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상관들은 자기가 받을 법적 피해를 우려해서 증인 선서조차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을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 예. 했습니다. 여기 의원들이 뭘 물어볼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증언 거부를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할 말인가? 박정훈 대령을 봐라.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증언을 하겠다고 저렇게 떳떳하게 앉아있지 않느냐라고 비판했는데요. 예. 아마 이제 지켜보시는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증인들이 이제 선서 거부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이종섭 장관의 말로 압축될 수가 있겠는데 자기들은 법적으로 증언 거부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지만 예.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증언하겠다. 그러니까 증언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증언의 진실성에 책임을 안 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진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증언한다면 뭐가 두렵길래, 뭐가 예, 걱정이 되길래, 그렇습니다. 예. 뭐 나중에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선서를 거부하느냐? 예. 그러면 결국 그 거부라는 것은 위증의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대한 거부가 아닌가? 뭐 이런 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이게 거고요. 논리적 추론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과연 그 증언은 진실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계속해서 발언을 하는 의원들도 예. 결국은 증언은 하는데 선서를 거부하겠다라는 거는 자기한테 불리한 발언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방어권만 행사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예. 이렇게 좀 꾸짖는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박정훈 대령의 말과 이 어떤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장군들의 말 중에 누구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한쪽은 피고인 입장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증인 선서를 하고 당당히 얘기하고 있는데 한쪽은 법적 불이익을 우려해서 증인 선서조차 못하겠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 변명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어떤 기본적인 신뢰가 깨지는 상황 같은데요. 국회 입법청문회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물론 최상병 특검법을 앞으로 발의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자료와 증언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만 예. 오늘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이제 의혹을 갖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주요 책임자들이나 주요 관련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결국 그게 이제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쳐 보이는가를 예.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장면일 거고요. 뭐 오늘 같은 날에 뭔가 중요한 증언이나 뭐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이 나와서 소위 이제 한 방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오전과 오후에 이어진 질의들을 봤을 때는 국민들한테 이 사건의 성격이 어떤 것이고 예. 이 사건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 개개인이 어떤 태도로 사안에 임하고 있는가 그걸 대비시켜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예. 상당히 어떤 효과를 입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입법 청문회들이 앞으로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좀 자주 있어서 국민들이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예. 많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걸 계기로 특검법에 대한 여론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어떤 생각도 들던데 여론조사를 해봐야겠지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취재했었던 그 어떤
군 검사 출신 변호사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예. 했었는데 결국 이제 입법청문회라는 게 입법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는 결정적인 단서나 뭐 증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렇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결국 특검을 통해서 뭔가 최후의 의혹을 해소해야 되겠구나라는 국민적인 여론으로 연결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청문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지만요. 네네. 공수처 수사가 지금 여러 가지 증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공수처 수사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지 못하게 결론이 난다면 특검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별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어떤 연결고리를 이어보려면 결국 이제 대통령실과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가능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현재의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가능할 거냐라는 뭐 좀 의문점이 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박정훈 대령이 이야기했었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는데 예. 그 과정에서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라는 점이 매우 참담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발언이 왜 나왔냐면 이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이 표를 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예. 이 화면을 띄워서 보여줬습니다. 이제 예. 그 표라는 것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해당 사건의 이제 관련자들이 8월 2일 당일날 그거는 이제 경북 경찰청으로 사건 자료가 이첩이 됐다가 다시 회수가 된 그날이거든요. 예. 그날 얼마나 많은 통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내용으로 정리한 거였습니다. 예. 표에 나온 그 통화 내역들을 종합을 해보니까 총 51차례에 네. 달하더라. 그날 정말 대한민국이 바쁘게 돌아갔다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대한민국 수뇌부, 정부 수뇌부의 안보 관련 담당자들이 거의 총망라돼서 예. 서로 통화를 주고받고 그리고 결국 이제 수사 자료를 경북 경찰청으로부터 되찾아오는 과정을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점을 좀 알 수 있는 그 과정을 요약 정리된 표를 보니까 박정훈 수사단장 입장에서도 좀 기가 막혔던 모양입니다. 예. 본인이 그 핵심에 있었으니까요, 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본인이 이것은 정당한 수사 절차에 따른 과정이라고 보고 이첩한 자료를 그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소위 대한민국의 중요 인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총망라되어 있다는 점이 수사단장 입장에서는 좀 기가 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은 혐의는요.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수사 외압을 했다는 혐의 아니겠습니까? 혐의 네. 내용이. 그렇다면 그 진짜 임성근 사단장 하나 구하기 위해서 그 임성근 사단장은 또 혐의가 해병대원들에게 아무런 구명조끼도 하지 않고 해병대원들을 물속 수색을 시켜서 죽게 했다. 이런 혐의 아니겠습니까? 혐의 내용이. 과실치사 혐의. 예. 그런 사단장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모든 국가 안보 체계 전체가 움직였다는 게 이게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직접 지적을 했습니다. 예. 박정훈 사단장이 1차 조사를 한 것에는 장성급인 임성근 사단장이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사 자료가 이첩이 돼서 갔다면 임성근 사단장은 보직 해임이 될 위기에 있었다. 예. 이게 이제 소위 7월 28일까지의 정황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임성근을 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 외압이 시작이 됐고 대통령실로부터 전화와 대통령의 경로 그리고 대통령과 이종섭 증인과의 통화 거기에 공직기강 비서관, 국방비서관,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등이 얽히고 설킨 복잡한 전화 통화들이 예. 이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결국 보직해임돼야 될 임성근은 보직해임이 되지 않았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직해임이 되고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건데 이게 수사 외압 범죄의 씨앗이 싹튼 순간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예. 이게 맞느냐라고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한테 물었는데 전적으로 위원장 의견에 동의한다라고 또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반면에 그 장성들 예민한 질문에는 대답을 안 했죠? 거의. 그렇습니다. 예. 이 삼성 장군 출신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예. 비롯해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장성급들이 대부분 이제 군 관계자들이 장성급 이상 출신들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거나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증언을 할 수 없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박정훈 수사단장하고 상당히 상반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는 유재원 법무관리관을 비롯해서 관련자들하고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이 사안에 아주 깊숙이 개입한 걸로 이 수사 기록을 통해서 이제 드러났는데 예. 오늘 출석해가지고 계속해서 야당 의원들이 질문했는데도 똑같은 답변을 계속했습니다. 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이 지금 이제 국민이 우습냐, 예. 그럴 거면 뭐하러 나왔냐 이제 계속 예. 좀 질책을 했고요. 보다 못한 정청래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답변할 거면 10분간 퇴정해라. 예. 라고 해서
상임위원회 밖으로 이제 쫓겨나는 그런 장면이 또 연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증인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오전 질의 때는 왜 기존에 국정감사장이나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했느냐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국회에 나왔을 때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이랑 통화했느냐라고 야당 의원이 그때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때 답변이 뭐였느냐?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장관께 여쭤봤다라고 답변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경태 의원이 그럼 왜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했느냐? 지금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7월 30일 날 대통령께서 장관과 통화했느냐는 취지로 질문을 이해를 했다. 예. 그날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장관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해명은 교묘한 것이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종섭 장관하고 대통령이 통화한 날은 7월 31일이고요. 7월 30일에는 대통령이 장관하고 통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 답변들이 좀 이어졌고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같은 경우도 해병대하고 대통령실의 연결고리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하고 왜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작년에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느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당시에 통화 날짜를 착각을 했다. 이거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신범철 차관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랬더니 이제 질문했던 장경태 의원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삼성 장군이기 때문에 아니 군인이고 3스타 장군인데 어떻게 시간이 엄수돼야 하는 군 직책을 수행했던 사람이 날짜와 시간을 다투는 이런 것들을 잘못 기억할 수가 있냐. 이건 잘못 시간을 알더라도 최소한 사실관계는 알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기막혀 하면서 힐난을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착각하고 말고를 떠나서 그날 질문 자체가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일이 있느냐 이 질문의 요지를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이 있기도 전날 그날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게 이게 어떤 그 진실성을 과연 믿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설사 질문이 7월 30일이라고 날짜를 하루 헛갈려서 되었다고 하더라도 질문 취지가 너무 또렷하지 않습니까?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경로에서 장관에게 전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물어본 건데 30일에는 통화 안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엄밀히 말하면 불성실한 태도고요. 그리고 좀 넓게 해석을 하자면 사실상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차관을 향해서 그런 질문을 했을 때는 질문이 잘못됐더라도 7월 30일로 질문하셨는데 31일에는 대통령하고 장관이 통화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것이 성실한 국무위원의 태도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묻는 취지의 사건이 뭔지는 양쪽이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과 관련된 통화를 했느냐는 취지로 듣는 것이 그건 뭐 장성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답변 태도는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는 말장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 청문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수사 자료를 이첩을 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이첩한 뒤에 회수하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식의 이제 범죄를 저지른 것이냐에 대한 어떤 다툼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중요한 공방이 있었던 게 이제 이종섭 전 장관과 박정훈 전 수사단장 사이의 공방입니다. 이종섭 전 장관이 오늘 계속해서 이제 법리적인 문제를 이제 파고들었는데 법리적 문제를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이첩 보류 지시를 한 것이지 이거는 수사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뭐라고 했냐면 사건 이첩은 법에 정한 절차대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내용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국방부 장관도 이첩 보류 명령만 했다고 하지만 이 사건 이첩 보류의 본질이라는 거는 혐의자나 혐의 내용이나 그 죄명을 빼라고 했었던 결국 수사를 축소하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라고 했었던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이렇게 직격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첩을 보류시켜봐야 그러니까 하루 이틀 수사 이첩을 이제 미뤄봐야 결국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 이거는 바뀌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해병대 수사단에서 그러니까 기본 기초조사를 다 끝낸 상태에서 혐의자 8명에 대해서 적시를 해서 경찰로 넘기기로 한 이상은 그걸 보류시키는 게 실질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장관이 보류시키라는 지시는 결국은 내용을 바꾸라는 얘기랑 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그 뒤에 있었던 이종섭 전 장관이 소집했었던 비상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이 나왔었고요. 이게 또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되는 과정들이 추가로 있었기 때문에 이 이제 박정훈 수사단장이 얘기한 본질이라는 거는 이제 그 문제와 통하고 있다. 결국은 수사 내용을 뒤집으려고 했던 것.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빼려고 했었던 것, 혹은 이 혐의 내용 자체를 빼려고 했었던 것, 그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라는 그렇습니다. 게 이제 박정훈 단장의 주장입니다. 제가 아까 청문회 볼 때도 무슨 장면이 기억에 남냐면요.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네. 거예요. 박정훈 대령이 장관에게 보고를 하러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거의 처음이라서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정훈 대령. 그때 김기한 사령관 물론 거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길 거절했지만 김기한 사령이 잘된 수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사단장도 혐의자에 포함이 된다. 네. 철저히 수사하려면.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의 수사에 대해서 김기한 사령관도 정확히 긍정을 했고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장관은 그 자리에 사인을 했고요. 물론 사실 예. 이제 그 자리에는 이제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 대변인이나 이런 그 국방부 인물들도 들어왔었는데 예.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을 했었던 걸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지금 누군가의 때문에 사단장을 빼라 마라 되면서 이게 진짜 그 박정훈 대령의 말에 따르면 엉망진창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한 명을 다 향해서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수사가 만약 공수처 수사가 흐지부지하게 그 한 명을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하지 않는다면 특검 외에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 아마 이제 오늘 밤 늦게까지 청문회가 좀 이어지게 될 텐데요. 예. 그 이후에 나오는 보도들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기셨다고 월요일 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국제 뉴스 하나 알아볼까요? 우리랑 관련된 푸틴. 예. 한반도 예. 문제에 있어서 이제 러시아가 상당히 좀 깊숙이 들어오는 양상입니다. 예. 북러 간의 초밀착 결과가 어제 발표가 되면서 우리 정부도 어제 저녁에 이제 급하게 브리핑을 하는 등 좀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강경 대응,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살상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라는 예. 강경책에 대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응하는 조치를 거론을 하면서 또다시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예. 한국 정부를 향해서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해 이거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다. 예. 보내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고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다. 예. 이건 이제 사실상 위협에 해당하는 빡이네요, 거의. 예.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이제 발언이거든요. 결국 이제 어저께 발표가 됐었던 북러 간의 소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예. 특히 그 내용 중에서도 당사자가 이제 침략을 당하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이 지원을 한다는 이제 내용이 들어있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자동 군사 개입이 우리의 레드라인을 러시아가 넘은 것이다 예. 라고 해석을 해서 우리도 강경하게 나갈 수 있다는 태도를 어저께 취한 건데, 예.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도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